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 6월 달에 봤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해설해보는 날입니다. 6월 달은 작년 6월이요? 90점 이상 1등급이 몇 %였냐면 얘가 9%였어요. 9%. 네, 80점 이상이 12%. 근데 작년 수능은 90점 이상 1등급이 12%였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작년 수능은 엄청 쉬웠고 6월은 그냥 적당했다라는 거야. 9월 저번 회차에 봤던 9월 모의고사 있지. 그거는 1등급 커트라인 6%였어요. 6%. 근데 그거보다 이 시험이 쉽단 말이야. 저번보다 점수 올랐어야 돼. 자, 예진이는 많이 올랐고 지민이는 3점이 떨어졌네. 너는 풀면서 이번 게 더 어려웠니? 네, 아니요. 저 여기 채점하지 못해서 2점 올려주세요. 2점 올려야 돼? 네. 아, 오케이. 그럼 점수 거의 비슷하다. 1점이 떨어졌네. 오케이. 그 개인적으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답률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도. 첫 번째 문제는 31번입니다. 예진이 맞았어? 이거? 31번. 틀렸어요? 지민이는? 저 찍었어요. 찍었어요? 잘 안 됐죠, 이 문제가. 오답률 1위였는데 74.2%가 틀렸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문제를 정말 알고 푼 학생들은 10% 미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라는 걸 선생님이 분석해 봤더니 이 문제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 보면은 선택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다른 걸 골라서 이거 100% 이게 맞아 라고 골라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빈칸은 어렵지 않게 앞부분에 있네요. 그럼 이제 여기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연구인데 누구랑 한 연구냐면 인간 중에서 뛰는 사람들, 육상인들이죠. 그러니까 육상인들과 함께 한 연구는, 자, 얘가 동사예요. 끊어주고 challenged, 도전장을 내밀고 도전했다는 건데요. 관습적 지혜니까 이게 사회적 통념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 앞으로 컨벤셔널 위즈덤이 나오면 이건 두 글자로 보다 통념이라고 하시면 돼요.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습적인 그런 개념을 통념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런 통념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nd found, 그리고 발견했는데 데디아를 발견해냈어요. 그러면 이 인간 육상 선수와 함께 뭔가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발견해낸 사실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해석 잘해야 돼. The ground reaction forces at the foot, 발에 가해지는 ground reaction forces는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을 굳이 한다면 뭐겠어요? 땅이랑 반응을 하는 힘이니까 이걸 우리가 지면 반발력이라고 합니다. 땅에 부딪힐 때 뭔가 반응하는 힘이 있잖아요. 발이 땅을 닿으면. 그지? 지면 반발력. 발에 가해지는 그런 반발력이랑 그 다음 뭐냐면 충격인데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전달이 되는 충격이야. 어디로? Up the leg. 그 다리 위쪽으로 전달되는 충격.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이렇게 발로 쿵 디디면은 이렇게 충격이 이렇게 척추로 올라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건가 봐. The leg and through the body. 몸으로 충격이 올라오잖아. 그지? 뭐 하고 난 후에? After impact with the ground. 땅하고 부딪히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뭐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지면을 발로 디뎠을 때 충격 올라오는 이 충격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충격 전체가 그냥 여기 동사 자리인 것 같아요. 동사하다. 이렇게 끊어주고 뭐 할 때? 이 달리는 육상 선수들이 움직일 때 여기 from에 박스 쳐주고
to가 있나 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데 극도로 컴플라이언트한 곳으로부터 극도로 딱딱한 그런 달리는 표면으로 움직일 때, 그럼 얘들아 여기가 극도로 딱딱한 거니까 여기는 극도로 어떤 표면이야? 당연히 말랑말랑한 거겠죠? 각주가 안 달려 있어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말랑말랑한 표면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겠어요? 뭐 고무로 된 표면이나 아니면 모래사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딱딱한 표면은 아스팔트 표면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반발력 쿵 부딪혔을 때 올라오는 충격은 모래사장에서 뛸 때가 크니 아스팔트에서 뛸 때가 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아스팔트에서 뛸 때가 크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제?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통념이야. 그러니까 이 통념을 적용해서 빈칸을 채우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당연히 말랑말랑한 땅에서 뛰는 것보다는 아스팔트에서 뛸 때 충격량이 많이 올라올 거잖아. 그게 당연한 사람의 생각이잖아. 인지적인 생각이잖아. 그게 바로 통념인 거지. 그 통념을 여기다 채우면 안 돼. 근데 대부분 애들이 뭘 채웠어? 딱딱한 말랑말랑한 곳으로부터 딱딱한 표면으로 가면 충격이 어떻게 된다? 점점 나타난다 이래가지고 4번을 쓰거나, 아니면 were hardly generated,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걸 고른 애들도 있더라. 어쨌든 4번을 고른 애들은 뭐냐면 그럼 지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적용한 거야. 그지? 근데 이 지문에서는 이 통념의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뛰는 사람이 말랑말랑한 표면에서 딱딱한 표면으로 움직일 때 몸으로 전해지는 이 충격량이라는 것이 어떤지를 찾아야 돼. 그지? 오케이. 조금 더 읽어볼게요. As a result, 그 결과 연구원들은 점점 뭐 하기 시작했냐면 믿기 시작했어요. 대디아라고 믿기 시작했는데 그 육상 선수들이 잠재의식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답니다. 다리의 뻣뻣함을. 이거 해서 어떻게? 뻣뻣하면 stiffness. 다리의 뻣뻣한 정도를 조정할 수 있대요. 끊어주고 prior to. 뭐에 앞서서? first strike. 발이 부딪히기 전에. 그지? 뭐에 기초해서? based on their perceptions of the hardness or stiffness of the surface. 그 표면의 딱딱함이나 단단함에 그들의 인식에 기초해서 아 여기는 되게 딱딱하구나. 그럼 내가 세게 부딪히면 내 척추 나가겠네. 그럼 살짝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여기는 되게 말랑말랑한 표면이야. 그럼 내가 뻣뻣하게 딛지 않으면 뛸 수가 없어. 그럼 발을 좀 힘차게 내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조종한다? 잠재의식적으로 그들의 다리의 뻣뻣함을 조종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 이건 육상선수가 아니라도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딱딱한 표면을 뛸 때 우리가 쾅쾅 딛지 않잖아요. 너무 막 여기 그 허리가 아프잖아 그러면. 그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on which, 여기 on 앞에 끊고 그 표면 위에서 그들이 뛰고 있는 그 표면의 딱딱함이나 단단함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기초해서 다리의 뻣뻣함을 조종한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좀 다리를 유연하게, 어떨 때는 뻣뻣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This view suggests. 이 관점은 데디아를 시사해 주는데 육상 선수들이 만들어냅니다. 소프트 레그를 만든대요. 그 레그는 어떤 레그냐면 흡수한답니다. 충격량을 흡수해요. 뭐 할 때? 그들이 뛸 때. 어디서? 매우 단단한 땅에서. 좀 다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거야. 다리를. 너무 뻣뻣하지 않게. 그리고 딱딱한 다리를 만드는 거죠. 그들이 뭐 할 때? 움직일 때. 어디를 따라서? yielding terrain을 따라서 움직일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지만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면 yielding terrain이라는 이 개념은 hard surfaces하고 반대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말랑말랑한 모래사장 같은 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빈칸을 풀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얘들아. 첫 번째가 뭐야? 주제를 찾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재진술로 구성이 돼 있다.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로 이미 다른 곳에 진술이 돼 있다는 얘기야, 정답이. 세 번째가 뭐야? 주관식으로 빈칸을 채우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걸 선지랑 비교해라. 이 세 개잖아. 보세요, 여기. As a result, 그 결과
여기 이렇게 표시해 볼게. Impact forces passing through the legs. 얘를 A라고 표시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다리를 통과하는 충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 충격. 그것들은 strikingly similar. 놀랍게도 어떻다? 얘들아, 얘를 B라고 표시해 볼게요. are strikingly similar. 놀랍게도 비슷하대. 그 다음에 얘를 C라고 표시해 보자. over a wide range of learning surface types. 얘를 C라고 표시하면 자, 이 A, B, C가 정확하게 어떻게 재진술되는지 빈칸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대디아를 보면 ground reaction forces at the foot and the shock transmitted up the leg and through the body after impact with the ground가 A야. 이 충격량이라는 건 어쨌든 충격이라는 거야. 이 충격이 어떻다는 거야. 얘들아, 색깔 잘못했냐? 지워버려갖고 모르겠네. 아니, 색깔은 의미 없고. 이게 어떻다는 게 이 부분이 B 아닙니까? 그지? 그럼 C는 어디요? 뭐 할 때? 달리는 표면이 바뀔 때 그 달리는 표면에 따라서 이게 C잖아. 그지? 그러면은 B가 아까 뭐였어? are strikingly similar가 B였잖아. 그걸 빈칸에 집어넣으면 답이네. 그지? 놀랍게도 매우 비슷하다는 거야. 비슷한 이유는 뭐야? 우리 인간이 표면이 딱딱하고 말랑말랑한 정도에 따라서 이 다리의 뻣뻣함을 조종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몸에 전달되는 충격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스팔트를 딛는다고 해서 모래사장을 딛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리의 뻣뻣함을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거의 비슷하다가 들어가면 돼. 이게 우리가 세운 주관식 기준이야. 거의 비슷하다를 선지해서 골라야 돼. 1번 봐봐. varied little 하면 다양한데 얘들아, 이걸 몰라서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틀린 것 같아요. little이 바로 뭐다? 얘는 not이랑 똑같다. 몰랐다기보다는 난독이 일어난 거죠. 이걸 약간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1번을 못 고르는 거잖아. 그럼 이거 올바른 해석은 뭐야? 거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는 뜻이지.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골라야지. 2번 봐봐. decreased a lot. 줄어든대. 충격량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3번 봐봐. suddenly peaked. 갑자기 정점에 도달한대. 뭐 이것도 우리가 읽은 부분이랑 관련이 없죠. 4번. 점점 나타난대. 이거는 상식을 적용한 거지? 아스팔트, 말랑말랑한 데서 달리다가 아스팔트로 가면 충격이 점점 나타난다. 이건 상식이고 통념이잖아. 이걸 적용하면 안 되죠. 5번 봐봐. were hardly generated.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아니지. 이거는 충격량이라는 건 항상 생산이 되는데 표면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이거 우리 풀지 않았냐 근데? 이제 기억이 나죠? 풀었지? 너 기억나지?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때 지민이 없었나? 분명히 우리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풀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쯤은 기억나죠? 겨울방학 아니면 그 중간 끝나고 기말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잠깐 풀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납니다, 내가. 두 번 풀어봐도 항상 새롭다라는 거죠. 일일 일지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물론 했는데 검사를 안 받았을 수도 있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풀었는데 틀렸고 두 번째도 틀리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는 이런 지문들은 이걸 공부했을 때 우리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지문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재밌는 문제는 뭐였는지 보겠습니다. 32번이네요. 73.7%가 틀렸어요. 자, 이것도 우리 했던 지문 같아요. 기억이 나야 돼. 기억이 안 나면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얘도 착하게 빈칸을 그냥 앞에 줬어요. 빈칸 앞에 있는 게 훨씬 쉬워. 왜냐면 여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자, 읽어볼게. One of the great risks of writing. 자, 글 쓰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비아인데
심지어 가장 단순한 선택이야. 뭐에 관한 선택이냐면 얘들아 regarding이 단독으로 나오면 얘가 about이라는 게 기억이 나야 돼. 이거 알아야 된다. 선생님 이거 여러 번 정리해 줬잖아요. 자 정리하면서 다시 외워. regarding, concerning, as regards, with regard to, as to, as for, 마지막 하나 뭐? when it comes to. 이거 전부 다 뭐 뜻이 뭐라고? about이라고. 뭐뭐에 관하여. 외우지 않으면 대응이 안 돼. 나왔을 때. regarding, concerning, as regards, with regard to, as for, when it comes to. 전부 about입니다. 자, 다시 일로 와서. 글 쓰는데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단순한 선택이야. 뭐에 관한 선택이냐면 단어나 아니면 펑추에이션이 구두점이야. 마침표라든지 쉼표 막 이런 거. 그 구두점에 대한 아주 단순한 선택. 내가 여기서 컴마를 찍을까 아니면 마침표를 찍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선택조차도 때때로 어떨 수 있냐면 빈칸일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데 단어 선택. 음식이라고 쓸까 아니면 먹을 것이라고 쓸까 이런 단순한 선택이나 콤마를 찍을까 찍지 말까 이런 선택이 빈칸하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디야한 방식으로. may seem unfair. unfair가 아니고 unfair. 발음 잘못했어요? unfair. 불공평해 보이는 방식으로. 되게 불공평한데? 내가 이거 선택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나? 뭐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지? 여기까지 딱 읽었으면 이제 기억이 좀 나야 됩니다. 예진이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법이 뭐야? 그 문법이 우리가 배우는 무슨 문법? 우리가 배우는 영어 문법 중에 뭘 말하는 거야? 너 기억나 혹시? 기억 안 나요? 너는 없었나 보다 그때. 지민이는 그때 주중반에 있어가지고 자 일단 좀 더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봐봐. Look again. 다시 봐봐. At the old grammar. 오래된 그 문법 규칙을 한번 봐봐. 근데 그 규칙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Forbidding the split of infinitives. infinitives의 분리를 금지하는 문법이죠. 이게 뭔 소리냐? 선생님이 이거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들아, to 다음에 이 INF 이렇게 쓰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를 to 다음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to 다음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가 이거 영문법에서 뭐라고 하죠?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이게 원래는 동사인데 형용사, 명사, 부사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원어민들은 to 다음에 INF 이렇게 쓴다고 얘를 to 부정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infinitive는 얘 뭘 의미하냐면 to 부정사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이 개념이 안 잡히죠. 처음 독해할 때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데 to 부정사를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래된 문법이 있었대. 그러면 to 부정사를 분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는 거 좀 이해를 해봅시다. After decades of telling students. 몇십 년 동안 학생들한테 말을 한 거야.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 분리하지 마. 부정사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얘들아 칠판 봐봐. To never split. 노란색 밑줄 봐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to 부정사잖아.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never이라는 부사가 들어가면서 이 두 개가 분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to 부정사 중간에 부사를 집어넣으면 to 부정사가 분리되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자, 보세요. Split the infinitive, 괄호 열고 something just done in this sentence. 뭔가인데 어떤 거냐면 이 문장에서 되어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다? 바로 여기서 to 부정사의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한 후에 Most composition experts, 대부분의 작문 전문가들은 이제는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냐면 대디아라고 인정하는데 split infinitive, 분리된 투부정사는 뭐다? It's not a grammar crime. 문법적인 범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그지? 자, 상상해봐. 가정해봐. Suppose you have written a position paper. 네가 position paper는 제안서란 뜻인데요. 굳이 알 필요도 없죠. 너가 포지션 페이퍼를 썼어요. 어떤 페이퍼냐면 trying to convince your city council. 너의 의회,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썼단 말이야. 근데 뭐 하라고 설득하는 거냐면 of the need, 필요에 대해서. 뭐 할 필요냐면 고용을 할 필요가 있대. 보안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된대요. 뭘 위해서? For the library. 도서관을 위해서 보안 직원을 좀 고용해야 됩니다라는 제안서를 네가 쓴 거야. 그리고요, half of the council members, 그 의회의 구성원 중에 절반 정도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네가 설득하기를 원하는 그 의회 구성원 중에 절반 정도의 구성원들이 기억을 하는데요. 그들의 8학년 때 배웠던 문법 선생님의 경고를 기억한다는 거야. 8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이죠. 그런데 아주 예전에 뭐라고 배웠냐면 splitting infinitives 하지마. 부정사 중간에 부사 놓으면 너넨 감점이야.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옛날 사람이죠. 그 다음 보세요. How will they respond when you tell them?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가 그들한테 말할 때. In your introduction, 너의 도입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Librarians are compelled to always accompany visitors to the rare book room.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뭔 소리냐면 도서관 사서들은요 항상 강요가 돼야 되는데 보세요. to 부정사인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 always라는 부사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쨌든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고요. How much of their attention? 얼마나 많은 그들의 관심을 have you suddenly lost? 네가 갑자기 잃어버렸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쟤는 문법을 모르는 애네. 우리가 중2 때 공부했던 거랑 다르게 얘기하네. 그러면서 너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너한테 주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이 주제가 뭐냐면 글을 쓸 때 사소한 단어 선택이나 구두점 같은 거 하나를 잘못 찍으면 상대방이 너한테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네 말을, 네 글을 안 듣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Because of their automatic recollection.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면 그들의 자동적인 회상 때문에. recollection이 회상이에요. 뭐에 대한 회상이냐면 이제는 문법 규칙이 아닌 것에 대한 회상. 얘들아, 여기 봐봐.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 누가 있어? 장난칠 때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제? 근데 옛날에 배웠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현대 문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썼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옛날 문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얘는 맞춤법도 모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정말 이상한 어른들이고 막 글을 읽지 않는 어른들이라면 자기는 이게 맞다고 막 우기고 있을 수도 있잖아 마음속에서. 그지? 그럼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하고 있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니까 우리 말에 주목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오케이,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It's possible. 이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요. To write correctly. 재진술 구조야. 잘 봐. 올바르게 글을 써. 그리고 여전히 너의 그 reader들의 notion, 개념, 너의 언어 능력. 해서 어떻게? 언어 능력. 너의 언어 능력에 대한 너의 독자들의 개념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게 손상을 주다도 되고 공격하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글을 써놓고도 네가 단어 선택이나 구두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너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너의 독자들이 좀 폄하하거나 아니면 너의 언어 능력을 좀 깔보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랑 비슷한 말이 빈칸에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가장 단순한 단어 선택이나 구두점조차 때때로 뭐 할 수 있다? 독자들이 너의 언어 능력을 폄하하거나 독자들의 너의 언어 능력에 대한 인식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이 여기 빈칸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지? 다시 말하면 네 말을 듣는 사람이나 네 글을 읽는 사람이 너의 언어 능력을 좀 깔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런 말을 선택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번. 너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낸다 전혀 아니고요. 문장의 의미를 왜곡한다? 이거 고른 사람 있어요. 문장의 의미를 왜곡한다. 문장의 의미를 왜곡한다는 얘기는 그 문장의 의미가 잘못 전달된다는 얘기잖아. 이 글은 그런 내용이 아니야. 의미가 바뀐다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주목하지 않게 된다. 쟤는 맞춤법도 모르네. 나 제 말 안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곡하는 건 아닙니다. Prejudice your audience against you. 얘들아, prejudice가 얘가 편견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편견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편견을 주다. 동사로. 너의 독자들에게 편견을 준다는 얘기야. 누구에 대해서? 너의 반대되는 편견을 생기게 한다는 얘기야. 쟤는 맞춤법도 모르네. 이런 편견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살아남고요. 4번. Test your audience's reading comprehension. 너의 독자들의 독서 이해력을 검증한다. 말도 안 되고. 5번. 만들어내는데 fierce가 뭐야? 맹렬한. 맹렬한 논쟁을 만들어내는데 너의 그런 글쓰기 주제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아니죠. 그냥 네 말을 안 듣거나 무시하게 된다는 거니까 정답은 3번밖에 안 됩니다. 이걸 205호에서 해설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그치? 저 강의실에서 들었지? 그건 모르겠어. 지민이 이거 전혀 기억 안 나지? 오케이. 너는 없었나 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거 기억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모의고사 점수에서 5점은 빼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패턴대로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계속 치르면 내가 수능 때 2등급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자신이 좀 생겨? 아니면 안 생겨? 지민아 어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 70점대로 헤매고 있거나 60점대 후반 나와도 3달이 남아있잖아. 그 3달 동안 뭐 할 건데? 3달 동안,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3달 동안 올곧이 수능을 공부해버리면 뭔가 많이 바뀐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예진이 같은 경우도 너는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해야 돼. 너도 마찬가지고. 입안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1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2등급으로 미끄러지면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정도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나는 2등급만 받으면 돼. 절대 안 돼. 2등급만 받으면 돼 라고 했는데 그 등급을 맞춘 애를 선생님이 10년 넘는 입시 지도를 해온 결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봐봐. 지구상에서 어떤 시험이건 수능이건 탭스건 토플이건 운전면허 시험이건 시험을 보면 내가 예상했던 점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 예상했던 점수가 나오는 군은 딱 한 가지 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100점 받는 사람 외에는 다 자기가 기대했던 점수보다 점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목표치를 1로 잡아야 2등급이 안정권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오케이. 3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1%가 틀렸는데 자, 얘도 풀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공교롭게도 다시 풀었던 문제 다시 리바이벌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지금 태반이죠. 잘 들어보세요. 자, 제시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Compounding the difficulty라고 나오고 끊어지잖아. Now more than ever는 삽입이라는 게 느껴지잖아. 그지? Is what ergonomists call information overload라고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주어 동사가 도대체 뭐냐? 봐봐. 얘가 주어가 될 수가 밖에 없죠? 이 앞에 게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보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문장 구조는 알아냈는데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도대체 이 컴파운드는 뭐냐? difficulty는 어려움인데 컴파운드는 있잖아. 뜻이 두 가지야. 1번 합성하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사태를 악화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악화시키다.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순금 알죠? 순금. 퓨어 골드라고 합니다. 순금에다가 뭔가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이 금이 좋아져? 안 좋아져? 안 좋아지지. 그지? 그걸 생각하면 돼. 금에다가 뭔가를 자꾸 합성하는 거야. 그럼 이 순금의 상태는 어떻게 되죠? 악화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2번의 의미로 쓰인 거야. 자, 해석해 볼게요.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now more than ever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알고노미스트가 뭔지 나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는 알아야 돼. 이거 뭐죠? 정보 과부하.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정보 과부하 상태 때문에 어려움이 악화되고 있대요. 오케이. where이 나왔습니다. 그 정보 과부하 상태에서는 a leader is overrun with inputs. 지도자가 is overrun. overrun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동태야. overrun 된대. 뭐에 의해서? input, 투입, 입력에 의해서. 투입되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막 얘가 멘붕이 온다 막 그런 느낌이죠. 얘들아, overrun은 overwhelmed하고 동의어야. 이 말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풀이할 때. 압도된다는 뜻이야. 그렇게 느끼면 돼. 뭐에 의해서? 부연 설명. via emails, meetings, and phone calls. 이메일 너무 많이 와. 회의가 너무 많아. 전화가 막 몇백 통씩 와. 정보가 너무 많아.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그래서 only distract and confuse her thinking. 자, 이 인풋은 어떤 거냐면 단지 그녀를 산만하게 하고 그녀의 생각에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네 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게 뭐냐면 정보 과부하 때문이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이게 별로 안 좋다.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여기 앞에 무슨 내용 나와야 돼요? 지금 어려움을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앞에 무슨 어려움이 나와야 돼. 그지? 지도자가 겪는 어려움 같은 거. 여기 뒤에는 무슨 내용 나와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지? 오케이. 뭐 그 정도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논리가 끊긴 부분을 찾는 거야. 내가 안 읽히는 부분, 어색한 부분을 찾는 겁니다. 자, 시작. Clarity is often a difficult thing. 명료함이라고 합시다. 명료함. 깔끔하게 깨끗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명료함. clarity. 그것은 종종 어려운 것이랍니다. for a leader to obtain. 지도자가 성취하기가 어려워. 자, 그 다음 concerns of present. 현재 관심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더 커 보여. 뭐보다? 잠재적으로 greater concerns. 잠재적으로 더 큰 관심사보다. 어떤 거냐면 lie farther away. 멀리 놓여있는. 이때 이 concerns를 관심사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다. 걱정거리라고 합시다. 걱정거리. 현재의 걱정거리가 더 커 보인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걱정거리보다. 너네한테 내가 너네 노후 대비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 사람 뭔 소리 하지? 이런 느낌 들죠. 그제? 아직 늙질 않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제? 당장의 걱정거리, 수능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더 크게 와닿는 거잖아요. 그제? 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Some decisions by their nature present. 어떤 결정들은 얘가 주어고 얘들아 이건 관용 표현으로 익숙해져 있어야 돼. by their nature 하면 본질적으로 라는 뜻이야. 천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왜냐면 이때 nature가 본질, 뭐 천성 이런 뜻이니까 천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결정들은 present가 동사입니다. 제공하는데 더 큰 복잡성을 제공해요.
아, 나 일지망 어디 써야 되지? 대학에 원서 6개 어디 써야 될까? 이런 결정들은 본질적으로 더 복잡한 걸 제공한대요. 근데 그 복잡성이 많은 변수들이요. 이때 variable죠. 변수야. 변수가 must come together. 함께 와야 돼.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누가 뭐 하려면 for the leader to succeed. 지도자가 성공하려면. 문재인한테 이번에 백신 접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질병대책본부 그 소장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복잡한 거라고요. 오케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보들이 한꺼번에 와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이렇게 그어볼게요. alternatively가 이게 대안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alternatively 하면 대안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대안적으로. The leader's information might be only fragmentary. fragmentary 밑에 나와 있네요. 단편적인. 대안적으로는 그 지도자의 정보가 단지 파편적일 수 있대. 다시 말하면 파편적이라는 얘기는 뭔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막 부분 끊겨 있는 거잖아요. 그지? Which might cause her fill in the gaps. 자, 그것이 그녀에게 뭐 하게 하냐면 그 간격을 채우게 한대요. 뭘로? 가정으로. 우리한테 정보가 다가오는데 그 정보가 다 끊겨 있는 거야. 내가 문재인인데 얘가 질병대책본부 소장이야. 박지민이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소리가 잘 안 들려. 막 끊겨. 막 이래 막 끊겨 소리가. 그러면 내가 그 끊겨서 안 들리는 부분을 내가 알아서 채워서 들어야 되잖아요. 가정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얘들아, 여기서 일로 오는데 어색함이 느껴지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 했어? 어떤 거는 본질적으로 어떤 결정은 되게 복잡해. 정보가 한꺼번에 와야 돼. 근데 대안적으로는요, 지도자가 받는 정보가 굉장히 파편적일 때도 있어. 앞에는 복잡하고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와야 된다고 했고, 그 대안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파편적인 때도 있다고 하는 거야. 엄청 자연스러운데? 단절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그지? 그게 정상적이라고. 넘어가야 돼.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가정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뭐 없이 recognizing them as such. 그것들이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없이. 얘들아, 이때 댐이 받는 말은 뭐냐면 가정이야. 아, 내가 지금 가정을 하고 있구나. 추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 추정으로 그걸 채워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And the merit of a leader's most important decisions. 지도자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결정에 그 장점은 뭐냐면 또 나왔어. By their nature. 괄호치고. Typically are not clear cut. 뭐냐면 원래 clear cut.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지도자의 결정은 원래 명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어볼게요. Instead. 대신에 얘들에게 박스 쳐봐. Instead. 자, 이거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rather라고 instead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다? 무조건 앞문장 부정어가 있어요. 무조건 앞문장에 뭐가 있다? 부정어가 있다. 이거 모르면 안 돼. 앞문장에 부정어가 있어야 rather하고 instead가 나오는 거야. 부정어라고 하는 것은 꼭 not이나 never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rarely가 있을 수도 있고 hardly, scarcely, little, nothing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야. none 이런 거. instead 있으니까 앞에 부정어 뭐 있어? 여기 not이 있죠? 그래서 instead를 쓴 거야. 적어도 4번은 고르면 안 돼. 그러면 왜요? 제시문에 부정어가 없잖아. 그제? 4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오케이. 대신에요, 이런 결정들은 포함하는데 involve a process of assigning weights.
어떤 무게감들을 이렇게 배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앞에 질문 내용 뭐였죠?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런 결정들은 무게감을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한대요. 어디에? 경쟁하는 관심사에. 경쟁하는 관심사라는 얘기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나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죠. 노인들한테 먼저 주사를 놔야 되냐? 아니면 군인들한테 먼저 놔야 되냐? 뭐 이런 거요. 오케이. And 그리고 then determining 그리고 결정하는 겁니다. based on 뭐에 기초해서 some criterion 어떤 기준에 기초해서 여기 괄호치고 뭘 결정하냐면 which one predominates 어떤 것이 더 우세한지 predominate가 우세하다. 얘가 더 우선순위 되는 거야. 얘가 더 우세시 되는 거야. 이걸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지도자로서. 노인들한테 먼저 놔야 돼요? 아니면은 뭐 군인들한테 먼저 놔야 돼요? 결정하는 거죠. 그때 읽고자 보세요. 결과는요. is one of judgment. 결정 중에 하나인데 여기 괄호쳐. of shades of gray. 뭡니까 이거? 회색 빛깔의 판단이래. 표현이 어려워. 회색 빛깔의 판단이라는 게 뭐죠? 이를테면 뭐와 같냐면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더 좋은 작곡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얘들아, 내가 결정권자인데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종합적인 면을 파악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정답이야? 정답이 아니죠. 애매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원래 지도자가 하는 중요한 결정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제? 어쨌든 글도 이해했고 주제도 알겠는데 주어진 문장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당황하지 말고 제시문을 다시 읽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제시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시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도자가 정보 과부하 상태를 겪게 되는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 과부하 상태요. 얘들아, 여기 봐봐. 1번 뒤에 보면 어떤 결정들은 본질적으로 더 복잡하고요. 그리고 변수들이 한꺼번에 와야 되는데 지도자가 성공하려면 이건 정보가 파편적인 얘기야? 아니면 정보가 좀 복잡하고 많은 얘기야? 복잡하고 많은 얘기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2번 뒤에는 대안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정보가 파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정보가 과부하라는 얘기는 이 파편적인 것 전에 들어가야지. 정보가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가 또 너무 적고 파편적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들어갈 자리는 2번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2번인 경우에는 삽입 문제 오답률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했어요. 사실 이걸 2번을 골라서 맞춘 학생들은 찍었다기보다는 찍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보통 찍으면 우리가 누가 2번 찍냐? 3번이나 4번 찍지. 그치? 찍었다기보다는 엄청난 독해 내공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단락 순서 배열인데 37번이야. 지민이 맞았어? 틀렸어요? 너는? 맞았어요? 기억났어요? 이거? 내용? 기억은 안 났어? 자, 제시문 읽어봐. 과일이 라이프닝 하는 과정이래. 성숙이죠? 성숙. 익어가는 과정이야. 그 과정은 brings about이 일으키다야. causes. cause랑 동요야. 뭘 일으키냐면 softening of cell walls. 세포벽이 약화된대. 그렇잖아. 과일이 좀 말랑말랑해지는 거잖아요. 그지? sweetening and production of chemicals. 좀 달콤해지고요. 그리고 화학물질이 생산되는데 어떤 물질이냐면 give color and flavor. 색깔이랑 향을 준대요. 그 화학물질이 뭐냐면 the process is induced. 이것은 유발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냐면 production of plant hormone. 그 식물의 호르몬의 생산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뭐라고 불리냐면
에틸렌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아, 에틸렌이 나오기 시작하면 식물이 좀 말랑말랑해지면서 향도 많이 나고 익고 막 그런가 봐. 오케이. 여기서 A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만약에 성숙하는 거, 과일이 익는다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대요. Be slowed down. 늦춰지는 거야. 뭐에 의해서? Interfering with the ethylene production. 에틸렌의 생산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방해를 함으로써. 또는요, with the process that responds to 에틸렌에 응답하는 그런 과정들을 간섭하고 방해함으로써 익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면, 그렇다면 끊어주고 fruit could be left on the plant. 식물은요, 아니 과일은 식물 위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할 때까지? Until it was ripe. 그것이 익을 때까지. And full of flavor. 향으로 가득 찰 때까지. But, 그러나 would still be in good condition. 여전히 좋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When it arrived at the supermarket shop. 슈퍼마켓의 선반에 도착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생각해봐. 에틸렌이 뭔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좀 늦추는 거야. 그러면 다 익을 때까지 그 가지에 달려있을 수 있고 슈퍼마켓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좀 이렇게 좋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시문에서 일로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안 되냐? 안 될 이유를 정확히 못 찾으면 이건 모르는 거야. 알겠지? 물음표야 A는. 자, B로 가보자. In some countries, 어떤 나라들에서는요, 얘들아 데이에 동그라미 쳐줘. 데이 동그라미. They are then sprayed with ethylene. 그것들은 에틸렌으로 스프레이 칠이 되어집니다. 스프레이로 뭔가가 뿌려진대요, 에틸렌이. 그러면 데이는 적어도 에틸렌을 스프레이로 담아서 뿌릴 수 있는 개체들이어야 되죠? 그럼 데이가 제시문에 있는지 보세요. 복수명사 뭐가 있는데? 없어. 케미컬즈밖에 없잖아. 케미컬에 에틸렌을 어떻게 뿌리냐고.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A는 보류고 B는 탈락이죠. C를 보겠습니다. The problem for growers and retailers. 재배자들, 다시 말하면 농부하고 retailers, 판매자죠. 농부하고 판매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대디한데 ripening is followed. 성숙하고 익는다는 것이 뒷따름을 받는데 때때로 꽤 빠른 뭐의 뒷따름을 받냐면 질 저하의 뒷따름을 받는답니다. deterioration이 뭐냐면 질이 떨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썩는 거야. and decay 나오잖아요. 썩는 거. 그리고 그 상품들은 어떻게 된다?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치? 바나나 같은 거 있잖아. 다 익은 다음에 따서 운송해버리면 슈퍼마켓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까맣게 돼가지고 못 먹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밑줄 봐봐. Tomatoes and other fruits. 밑줄. 토마토하고 다른 과일들은 그러므로 보통은 따진대요. 그리고 운송이 된답니다. When they are unripe. 그들이 익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 토마토하고 다른 과일을 B에서 뭘로 받은 거야? 데이로 받은 거죠.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C의 마지막에 나온 이 대명사하고 C의 마지막에 나온 이 명사를 B에서 데이라는 대명사로 받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C에서 B를 한번 일단 연결해 보는 거야. 갑니다. 자, 어떤 나라들에서는요, 토마토하고 다른 과일들은 에틸렌 스프레이가 뿌려집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sale to the customer. 고객들한테 판매되기 전에. 뭐 하기 위해서? To induce ripening. 익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해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나, fruit picked before it is ripe. 자, 이렇게 괄호치고 꾸며주고. 과일들인데, 익기 전에 수확이 된 과일들은 향을 덜 갖고 있대. 뭐보다?
than fruit picked ripe from the plant. 식물로부터 익은 다음에 수확된 것보다 익기 전에 수확이 돼버리면 좀 향이나 맛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물 기술자들은 그러므로 뭘 받냐면 기회를 받는데요. 뭐 하는 데 있어서? Delaying the ripening and the softening process in fruit. 여기 무슨 말이 나와? 과일 안에서 익는 과정이랑 소프트닝, 연질화 되어가는 과정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의 기회를 받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익는 과정을 연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얘기의 첫 부분에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에틸렌 과정에 뭔가 간섭을 해가지고 이걸 천천히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면 가지에서 딸 때도 다 익은 상태인데 여기서 에틸렌이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야. 그럼 운송 과정에서 얘가 썩지 않겠죠.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 도착해도 그대로 상태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정답은 CBA 이렇게 가셔야 돼요. 오케이. 5분 쉬었다 하자.